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00뉴스 박래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 져야 할까요? 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책임의 한계라고 하는 과실상계,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에서도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박래호TV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제작진에서도 더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냈다. 물론 주차된 자동차를 충돌했다거나 신호 대기 중에 앞에 서 있는 자동차를 뒤에서 충돌했다고 한다면 충돌한 자동차가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것은 주차된 자동차나 정차된 자동차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시죠. 이것을 100대 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서로 같이 주행하다가 충돌된 사고라든가 서로 교행하면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면서 서로 접촉된 사고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의 잘못만은 아니겠죠. 이런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잘잘못을 나누어서 서로 보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고 하는 퍼센트를 과실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주 상담받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과실이 법에 있는 것이냐, 보험회사가 자기들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100대 빵은 없고 바퀴만 구르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불만스러운 질문을 자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사고 현장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자동차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빨간색 자동차 A차가 1차로로 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노란색 자동차 B차가 들어오면서 충돌한 사고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어느 누가 봐도 노란색 자동차 B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로 두 차량 모두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망가진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인 B차가 모두 보상을 다 해줘야 될까요? 비록 차로를 변경한 B차가 가해자이긴 합니다만은 보상이라고 하는 민사적인 절차에서는 빨간 자동차인 A차에도 잘못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고에서 A차인 빨간 자동차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B차가 미리 방향 지시기 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알리면서 양보를 바랬는데 이를 용납하지 않아서 충돌된 사고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측에서 들어오는 B차를 보지 못하고 주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A차에게 일부 과실, 즉 잘못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1차로로 들어오는 B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운전을 다 했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에 A차의 과실도 20% 내지 40%까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B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도 않았거나 급차로 변경, 칼치기라고 얘기하죠. 이 경우에는 A차의 과실이 훨씬 더 작아지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통사고 발생이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또 보상을 받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활증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 비율이 중요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 상황과 유형별로 세세하게 사고 내용을 나누어서 또 여기에 교통 상황이라든가 운전자의 여건별로 나누어서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요.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도에 제정되었고요. 이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요. 법원의 판례라든가 법령 그리고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참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준은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요. 국내 유일의 공식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참고 자료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준에 모든 사고가 다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마다 각기 다른 형태라든가 상황에 또 여건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속도라든가 도로 상태, 기상 상태, 또 충돌 부위와 충돌 각도, 그리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 등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기준에서 가감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해지기도 하고 또 더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한쪽의 이 얘기만 듣고 또는 한쪽의 블랙박스 영상만 보고 몇 대 몇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결국 사고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각기 다른 사고 상황이 있는 것은 물론이죠. 또 도로나 운전 여건이 순간순간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또 악을 쓰기도 하고요. 이 비율 문제로 법원에 소송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고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불만으로 법원에 소송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법원에서는 과실 기준하고 다른 판결이 자주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과실비율 인정 기준, 이것 자체는 보편 타당성의 일반적인 기준이고 참고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과실비율 기준이 있느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연간 자동차 보험 사고는요 약 340여만 건이 넘습니다. 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과실 최종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로 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과실 여부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또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실 협의를 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도 분쟁이 많은데 서로의 과실에 대한 시비는 말도 없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약 80%는요. 과실비율 기준 적용에 이견이 없이 과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 정도는 상호 과실의 과실 산정에 불만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실 비율을 정할 때에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등이 블랙박스라든가 CCTV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실 비율을 그대로 따지면 되고 또 정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애매한 상황인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은요, 양측의 보험회사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지만 한쪽이 이에 승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원의 소송으로 제기되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입장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 입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연 과실이 있느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과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전자나 보행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을 경우 그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 분쟁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은 경찰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과실 여부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오로지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 인정 기준 표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인데,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험회사 직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어서 과실 비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승복하지 마시고 이의를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면은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다음 편에서는요, 좀 더 과실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상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라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오늘 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